네, 오늘 시장 가장 트렌디한 종목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벤골드 최현동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속에서도 저희의 종목들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화 시스템인데요. 전쟁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겠죠. 오늘만 18% 상승하고 있는데 저희의 수익률은 93%예요. 네. 이렇게 많이 떠서 그런지 저의 목표가가 42,000원이었는데 지금 훨씬 뛰어넘어서 64,000원 선인데 목표 주가를 바꿔봐야 될지 만족해야 될지 궁금해요. 일단 목표 주가를 75,000원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75,000원이요? 네, 두 달 동안 지금 거의 100% 올라온 건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하나그룹의 어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주포, 또 현대로템의 K2 전차, 그다음에 이제 FA50 전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산하는 수출할 때 이 전자계통에 들어가는 게 다 하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라크와 이스라엘 전이 거의 공중전으로 가고 있죠. 하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은 방산주 중에서 공중전을 대표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노스롭 그루먼과 또 이 대공방어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 돔까지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방산주는 당분간은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방산주, 당분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표 주가 7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함께 볼까요? 원전주 함께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기술이 오늘만 또 8%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윗꼬리가 좀 달렸어도 지금 현재만으로 하더라도 많이 상승했는데 우리 기술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제가 오늘도 새로운 종목을 원전주를 준비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제가 진작부터 말씀을 드려놓고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주 후반부터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이 된 건데, 결국 저는 이걸 에너지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쪽에서도 원전 쪽이 최근에도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고, 수요는 상당히 많아지는데 공급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 쪽에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기술도 여전히 제가 보유 관점을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겠고요. 나온 김에 바로 이어서 한전기술까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함께 보시죠. 네. 한전기술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정말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사실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날 오후에 또 올라갔고, 지금도 사실 시장을 지탱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또 한전기술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SMR 기술을 설계 기술 갖고 있고 이미 인증까지 받았는데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가 10조가 넘어가는데 지금 한전기술은 세계에서 최초로 SMR 인증을 받고도 시총이 4조밖에 안 된다. 그런 저평가 매력들이 점점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할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왔어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 달 만에 3배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희 VIP는 아직도 안 팔고 있는데, 그만큼 원전 쪽에서는 지금 대시세가 분출 중에 있기 때문에 원전 쪽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릴 쪽 원전 쪽도 한번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해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또 울산 앞바다에 SK그룹의 데이터 센터 기대감이 들어왔잖아요. 향후에 1기가와트까지 건설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1기가와트면 원전 한 개의 에너지가 그렇죠.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단순히 원전 관련 호재가 나올 때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 나올 때도 원전 관련주 계속 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이슈가 원전 이슈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센터는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이 SK그룹하고 같이 이제 또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계획을 짓고 있는 건데, 그쵸.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GPU가 가장 필요했거든요. 네. 근데 GPU를 다 갖춰놓고 딱 갖춰놔도 에너지가 없으면 돌릴 수가 없고, 이걸 신재생에너지로 돌리자니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적으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원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지금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기업과 직접 구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는 원전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이 AI 모멘텀을 가는 거기 때문에, 원전은 뭐 단기간에 잠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네요. 이번 연도를 장식할 주요 에너지 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원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기술과 한전기술까지 계속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엔 저희가 어떤 섹터에 집중할지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네. 네, 오늘 예고했던 것처럼
에너지 섹터와 함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헤드라인을 보니까 중동 리스크는 에너지 전쟁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물론 유가가 주말 사이 뭐 7% 뜨긴 했지만 저는 그냥 전쟁이 발발했으니까 유가가 뜨나 보다 했는데 아니 이번 전쟁과 에너지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싼 값에 러시아에서 가스를 공급받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까지 폭등했습니다. 지금 중동 리스크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보통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은 군사 시설 먼저 공격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가스 시설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시설을 포격하면서 지금 정권 교체까지 노리고 있는 건데 그런 것 좀 봤을 때 중동은 워낙에 이제 어떤 원유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 값이 급등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번에 전쟁 양상만 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시설보다는 에너지 시설 중심으로 폭격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값이 더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러우 전쟁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도 다시 또 이 에너지 전쟁이 좀 시작될 거로 좀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유가 급등을 경고했는데 네. 물론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급등을 경고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전쟁만 본다면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네. 이스라엘과 이란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어느 쪽으로 길어졌을까요? 이란이 이제 좀 낮은 거죠.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이란은 붙어 있지 않거든요. 이 안에 이라크라든가 요르단이 있기 때문에 지상전으로 가기 힘들어요. 공중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미군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어떤 뭐 미사일이라든가 어떤 첨단 요격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집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그 무기가. 기술을 네.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이란은 그렇지 못하죠. 하다 보니까는 지금도 뭐 서로 주고받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훨씬 우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상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둘의 전쟁은 조만간 소강 상태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결국 이걸로 인해서 이란의 에너지 시설이 다 파괴가 되면서 일단 뭐 가스 생산도 힘들 뿐더러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이 가스 시설의 거의 40%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가스 시설도 파괴가 되고 일단 이라크 내에 이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가 되면서 이 에너지 리스크가 계속 커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중동의 리스크는 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은 이 에너지로 인해서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어떤 에너지에 의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아마 이제 뭐 장악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해상 수송량의 약 20%를 차지하거든요. 이 통로가 끊기게 되면은 유가가 최소 25%는 오를 거로 보고 있어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13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쟁 리스크보다는 유가 급등 리스크를 보면서 우리가 이 에너지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아마 이런 리스크가 뭐 한동안은 꽤 가겠죠. 그럴 때마다 결국은 에너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에너지 전쟁이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원전은 원래부터 좀 수요가 폭증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PJM이 지금 전력 경매에서 전년 대비 8배가 올랐었거든요. 근데 7월 달에 그 경매가 또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 경매 통해서 이 전력값을 급등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원전 계약을 하고 있는데 많이 알고 있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원전 기업과 각각 20년씩 장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에너지 전쟁까지 나오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니 당연히 원전의 중요성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쟁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원래 새로 들어온 정부는 원전보다는 좀 이 친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정부였던 건데 전 정부의 원전 계획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네. 원전 2기를 생산하기 위한 지금 부지 선정에 들어갔고 SMR까지 하나 짓기로 했고 지금 민주당의 황정아 의원 같은 경우는 차세대 원자로 SMR 지원 특별법까지 발의하면서 현 정부도 원전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전 쪽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종목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종목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들을 이미 다 담은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시기에도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어떤 종목 담아야 되는지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중동 리스크는 에너지 전쟁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태융 보자라고 하셨어요. 태융이라는 종목 자체가 풍력도, SMR도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SMR은 방금 원전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알 것 같은데 풍력도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풍력은 이 기본 캐시카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SMR은 신사업인데 이 SMR 이미 그 2월 달에
캐나다에서 300메가 특급의 또 단조 부품을 수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웅은 단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풍력이 이제 우리가 기본 타워 있잖아요. 그 해상 타워를 만드는 회사고 이 SMR의 단조 부품을 수주하면서 풍력은 이제 지금까지 어떤 주가를 말해주는 거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SMR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관점에서 태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캐나다에서 300메가 특급의 단조 부품 수주했지만은 동일 프로젝트에서 수주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SMR 시장이 현재 50억 달러 수준인데 이게 30년에는 250억 달러 그러니까는 5년 뒤면 5배가 커지고요. 50년에는 6,700억 달러니까는 거의 14배가 커집니다. 거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SMR 수주하는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업 따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SMR 쪽에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BHA 말씀드렸다면은 태웅까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이제 이 30년까지 원전을 쉽게 더 짓기로 하면서 SMR도 꽤 급증하고 있는 건데 미국의 SMR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꽤 크죠. 왜냐하면 태양광이라든가 모든 것들 다 배제하고 있어서 이 SMR 배제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미국 내 SMR 수주가 막 나오고 있는 건데 중국이 빠진다면은 또 그에 대한 수혜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홀텍, 테라퍼 다 지금 뭐 수주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 한수원이 오클로랑 지금 MOU 체결하면서 오클로랑 MOU 체결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기가 우리 태웅이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SMR 쪽을 본다고 한다면은 너무 무궁무진한데 이 성장에 있어서 유럽 해상 풍력이 관련 수주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지금 풍력 단조에서 태웅이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럽 해상 풍력이 늘어나고 있을 때 지금 태용 수주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 지금부터 3분기까지 매출로 인식되면서 지금 해상 풍력 쪽의 수주는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고 이 SMR까지 본다고 한다면은 SMR 플러스 풍력으로 봤을 때 우리가 태용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풍력은 기본적인 캐시카우로 가져가면서 SMR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많이 오른 건 인정을 합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원전주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부각받거나 오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최근에 급등했던 부분이 SMR이 부각되면서 우리 미국 시장에서 오클러 뉴스케이퍼가 지금 뭐 2배에서 올랐거든요. 한 달 동안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미 올라가고 있고 뭐 현대건설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SMR이나 원전 기업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태웅 같은 경우는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우리가 한번 매수 관점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4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지금 이 중동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넉넉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 오늘은 또 오후 4시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지금 중동 리스크 안에서 또 시장이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에너지 기업들만 계속 올라서고 있는데 이쪽만 좀 잘 파셔도 아마 이번 주부터 남은 6월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4시부터 무료 방송 시작하고요. 최현덕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은 4시부터 무료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공략주 함께 알아봤고요.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